미국 여러 농촌 지역의 농경지에서 멧돼지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뛰어난 적응력과 대담한 성격 덕분에 멧돼지들은 들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사람의 존재, 소음, 울타리 등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작물 피해가 심화되고 농경지가 멧돼지 때문에 반복적으로 파괴되면서 농부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여가 목적의 사냥을 넘어 농경지 보호라는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특정 농경지에서는 단 며칠 만에 멧돼지 무리가 상당한 면적의 작물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농부들은 멧돼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녁 시간에 직접 농지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데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멧돼지의 번식 속도는 다른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암컷은 한 해에 최대 2번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한 번에 4마리에서 12마리에 이르는 새끼를 낳습니다. 이처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체수 관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개체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멧돼지는 매우 영리하고 주로 야행성이며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험준한 지형을 쉽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 속도가 빠르고 밝은 빛을 피하며 덫이 자주 설치되는 장소를 알아차리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할 때 조직적인 개체수 조절은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현대의 멧돼지 개체수 조절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 사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야간 투시 시스템, 항공 감시 장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원격 제어 더 시스템 등은 오늘날 많은 작업에 필수적인 최첨단 장비의 예입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에는 이동 패턴 모니터링, 접근 경로 파악, 그리고 유리한 환경 조건을 기다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광활한 개활지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엄청난 수의 멧돼지 개체군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공 감시가 도입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덫 사냥이 비현실적인 지역에서 이 전략은 광범위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일종의 여가 활동으로 여기지만 농부들에게는 생계 유지와 직결되는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멧돼지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해 많은 농업 지역에서는 연중 멧돼지 관리가 허용되지만 이러한 규정은 엄격하게 시행되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마련된 이유는 멧돼지가 농작물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멧돼지는 농작물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농업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가축을 다치게 하며 사람과 반려동물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산림지대에서 예상치 못한 접촉으로 인해 부상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여러 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외 지역에서는 동작 감지 카메라가 멧돼지가 주택가로 들어와 쓰레기통을 뒤집고 도로를 건너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사례를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역사회에서 조직적인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대부분 이 팀은 훈련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저녁 시간에 감시 구역을 나누어 담당하고 GPS 기반 추적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들의 활동은 금전적 이득보다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동물 복지 옹호자들은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동물을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생물학적 및 생태학적 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의는 개체수 조절과 정당하지 않은 위해 행위 사이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멧돼지는 서식 환경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 본능, 먹이의 가용성, 서식지에 대한 압력 등이 멧돼지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농부와 토지 관리자들은 동작 감지 센서, 자동 경보 시스템, 열 지도 작성 도구,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멧돼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특정 야간에 감시 장치가 작동되면 농경지로 접근하는 가축대 전체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개입은 광대한 농경지를 보호하고 막대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인구 증가로 인한 압력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자연이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은 무관심한 것입니다. 멧돼지는 자신의 행동이 인간의 생계에 미치는 결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 기술, 그리고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야생동물 관리는 윤리적 규범과 과학적 이해에 따라 이루어질 때 폭력 행위가 아니라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식량 자원을 보존하는 기술입니다. 북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외래 동물종이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해 왔습니다. 야생 염소는 수백 년 전 농업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탈출 후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그 결과 토양 침식, 식생 감소, 토착종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관리되지 않은 외래종 개체군이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야생 염소는 멧돼지와는 달리 뛰어난 등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땅 위는 물론 높은 곳에서도 식물을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초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토양 침식을 가속화하며 취약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생량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캥거루나 왈라비와 같은 토착 야생 동물과 제한된 먹이를 놓고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방목하는 염소는 호주에서 심각한 생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은 지상사냥, 덫 설치, 접근이 제한된 외딴 지역에서의 항공 통제 등 조직적인 조치를 통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염소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항공 통제도 포함됩니다. 동시에 개체군 관리는 몇 가지 경제적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규제된 사냥 관광 개발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야생 염소의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농촌 주민들에게 소득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야생 염소 고기는 지방이 적고 단단한 식감으로 인해 중동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선호되는 수출품입니다. 염소 가죽은 가죽 제품, 전통 공예품, 의류 생산에도 활용되어 염소 가죽의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지역 사회는 멧돼지나 야생 염소와 같은 외래 동물을 관리하려는 더 큰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부, 사냥꾼,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는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가장 먼저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지역 지형, 동물의 행동 양식, 그리고 계절 이동 패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실질적인 전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전통적인 생태 지식과 GPS 추적, 항공조사, 조직적인 사냥 탐험과 같은 현대적인 수단을 결합하여 현재 진행 중인 환경 감시 및 관리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 복원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외래종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야생 멧돼지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염소처럼 완전히 박멸될 수 있는 생물이 과연 있을까요? 대다수 과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박멸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도적이고 규제된 개체수 조절을 통한 개체수 유지, 합법적인 수확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에 책임 있는 활용, 그리고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은 모두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동시에 토착 식물 복원, 수자원 보호, 그리고 토착 야생동물을 위한 완충지대 조성과 같은 노력력 또한 장기적인 해결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외래종으로 인한 문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래종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려는 노력은 없었으며, 오히려 과거의 토지 이용 방식, 외래종 유입, 서식지 파괴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통제 수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문명이 자연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공존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멧돼지와 드렴소는 농경지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작된 작물의 가치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본능에 따라 이동하고 번식하며 환경에 적응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현상이 농촌 지역 주민들과 농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농부들이 직면한 문제는 토지, 날씨, 해충 문제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여러 요인들과 싸워야 한다는 점도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토지를 보존하려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 끈질기고 혁신적인 정신으로 노력합니다. 북미의 농업지역이든 호주의 야생 경관이든 지구에 남겨진 모든 흔적은 자연과 더욱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존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수개월간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목격하는 고통은 비록 직접 농작물 수억의 손실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목적은 그러한 현실에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시골 환경에서의 삶은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생태계, 식량 시스템, 그리고 토지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미래를 위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청중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뒤늦은 대응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야외 나들이처럼 보였던 것이 순식간에 심각한 불안감을 야기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처음에는 잠깐의 야외 나들이였지만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땅에는 멧돼지 활동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깊은 발자국, 파헤쳐진 흙 등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아 멧돼지들이 이 지역 전체에서 활동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발견 즉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두들 연락을 받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가족들은 짧지만 다급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본능이 빠르게 되살아났습니다. 소총, 탄약, 추적 장치, 보호복 등 장비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마을의 농사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처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자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멧돼지들의 먹이 활동 장소로 널리 알려진 나무가 드문드문 있는 지역을 향해 수색팀은 전진했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초점은 점점 더 맞춰졌습니다. 거의 동시에 그 동물이 쓰러졌고 이는 고되고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직후 추적 장치가 인근에서 더 큰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예비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훈련된 탐지견을 투입하자 개들은 미리 설정된 위치로 멧돼지들을 유도하고 포위했습니다. 멧돼지 무리가 시야에 들어오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한 마리가 즉시 멈춰섰고 나머지 멧돼지들은 혼란에 빠져 흩어졌습니다. 탐지견들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격하여 멧돼지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개들을 통제하기 위해 팀원들은 흩어져 개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도망치던 개는 결정적인 기회가 생기자 정확한 사격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추격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팀원들의 협동심은 훌륭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점차 숲 가장자리 근처의 탁 트인 공간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시야가 더 잘 확보되는 곳이었다. 미세한 소리와 움직임으로 또 다른 목표물의 존재가 빠르게 드러났다. 조준을 안정시키고 순간을 신중하게 포착한 후 결정적인 한 발을 요점에 발사했고 이어서 동물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 총격을 가했다. 피로와 점점 높아지는 기온에도 불구하고 작전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새로운 신호에 따르면 다른 멧돼지들도 근처에 있었다. 일행은 지체할 틈도 없이 위치를 재조정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멧돼지들의 빽빽한 덤불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격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정확한 조준이 필요했다. 다른 멧돼지들이 도망치려 하는 동안 한 마리는 성공적으로 사살되었다. 추격은 멈추지 않았고 사냥개들은 작전 전 과정에 걸쳐 압박을 가하고 멧돼지의 움직임을 유도했다. 부상당한 동물은 신속하게 제압되었다.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막기 위해 상황은 즉시 중단되었다. 그 후 나머지 무리를 찾는 데 집중했다. 일행은 항해 장비와 자신들의 경호섬을 활용하여 숲과 경작지의 경계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여러 곳에 매복했다. 얼마 후 나무 사이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이 농작물에 접근하기 전에
일행의 동시다발적인 총격으로 제압되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일행은 들판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또 다른 동물이 나타났고 당신은 정확한 사격과 빠른 반응으로 그 동물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근처의 울창한 숲에서 또 다른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년간의 훈련 덕분에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정확한 한 발의 사격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작전은 마무리되었다. 당장의 위험은 이전만큼 심각하지 않았고 마을은 다시 평온해졌다. 하지만 최근 야생 멧돼지들이 자연보호구역 인근 옥수수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은 불안과 초조함을 떨치지 못했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불가피했다. 일행은 다시 숲으로 들어가 멧돼지들이 자주 다니는 익숙한 길을 따라갔다. 여러 탈출로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길을 이용하여 매복 작전을 세웠다. 매복 작 주변 환경 때문에 끊임없는 경계, 인내심, 그리고 협동심이 필수적이었다. 모든 움직임은 농지, 주민들의 생계, 그리고 마을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분대장은 작전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잠재적인 탈출 경로를 파악하고 전략적 요충지에 대원들을 배치했다. 그 후 훈련된 수색견들이 냄새를 따라 추적에 나섰다. 모든 대원들은 은밀하게 제자리에 숨어 기다릴 준비를 했다. 불과 10분 만에 숲은 사나운 개, 짖는 소리로 가득 찼고 이는 근처에서 움직임이 있음을 알렸다. 갑자기 멧돼지 떼가 탁 트인 공간을 가로질러 은신처를 찾아 빽빽한 숲속으로 돌진에 들어갔다. 곧바로 팀은 행동에 나섰다. 추격조는 뒤에서 접근했고 탐지견들은 멧돼지들이 흩어져 도망가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팀이 따라잡는 동안 팀원 중 한 명이 나무 사이로 틈을 발견하고 신중하게 조준한 후 자신 있게 총을 쏘았다. 멧돼지는 곧바로 쓰러졌다. 훈련된 탐지견을 이용한 포위 작전을 포함한 일련의 계획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분산을 지시하는 신호가 발령되었고 지역 통제는 유지되었다. 추적을 계속하기 위해 일행은 여러 갈래로 흩어졌다. 숲을 가로지르는 작은 가을 근처에서 동물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느려졌다. 가을 건너편 덤불 속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가 조심스럽게 나타났다. 사수는 침착하게 기다리는 동안 조준을 조정하고 자리를 지켰다. 그 만남은 동물이 완전히 시야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 발사된 단 한 발의 총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중하고 침착한 사격 덕분에 도망칠 수 있는 장애물이나 나뭇가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정확도로 통제권을 확보한 후 여러 마리의 동물을 연달아 제압했습니다. 숲은 이전의 고요함으로 돌아갔고 유일한 소리는 개들이 땅을 부지런히 살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건물 남쪽에서 다시 한번 격렬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행은 거의 즉시 방향을 바꿔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거대한 멧돼지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 대원이 은밀하게 접근하여 멧돼지와의 거리를 좁히고 안전하고 확실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는 대신 일행은 신속하고 인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조준된 한 발의 총알이 멧돼지를 쓰러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규율과 협동심이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통제된 결과를 이끌어낸 요인이었습니다. 근처에서는 분대원 한 명이 개들의 도움을 받아 주변 지형을 엄폐물 삼아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사격이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수색은 주변 농장에 위협이 될 만한 동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되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성한 초목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체계적으로 흩어져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림자 같은 것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듯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좁은 공간과 마땅한 출구가 없는 상적 없는 상황에서 신중하고 조용한 사격으로 그 동물의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숲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총성이 울려 퍼졌고 이는 또 한 번의 성공적인 제압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개들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도
모든 행동은 정확하게 일치했다. 빽빽한 정글 속으로 도망칠 여지는 거의 없었다. 모든 작업이 종료된 후 숨어있는 동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꼼꼼히 수색했다. 지역이 확보된 후 팀은 현지 규범에 따라 작업을 재개했다. 이번 작전은 철저한 준비, 합법성, 그리고 안전에 중점을 두고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바람이 나무집 사이로 불어올 때면 흙과 파헤쳐진 식물들의 젖은 향기가 실려왔다. 주변 환경에는 식물이 훼손되고 땅이 밟힌 흔적 등 파괴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특성상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멧돼지 관리에는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제력, 관찰력, 그리고 신속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단 몇 초 만에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들을 다시 풀어 주변 지형을 살피게 했다. 곧이어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음을 알렸다. 비에 젖은 덤불 속에서 또 다른 동물이 재빨리 나타나 잡히지 않고 도망치려 했다. 대응은 매우 신속했고 또한 매우 단호했다. 단 한 발의 총성으로 그 시도는 순식간에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끝났다. 정글은 순식간에 평화로워졌다. 그 후 지형 조사가 다시 실시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빽빽한 초목은 멧돼지에게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하여 개체수를 감시하고 제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동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동안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울창한 산림 생태계와 인접한 농경지를 보호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신중한 계획과 공동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